자,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본인기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전번 첫 시간에는 이제 통정성에 관계된 속성하고 용어하고 그걸 이제 이해하는 용어 이제 통정성을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좀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통정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담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담법을 통해서 그 티켓을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떠한 그 통변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구성까지는 이해해야만이 효과적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통변성은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통변성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육친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대요. 육친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가족관계가 대부분 주를 이루게 돼요. 두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는 이제 내재되어 있는 본 속성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게 항상 맞물려 가게 돼요. 그래서 통변성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오시려면은 통변성의 종류를 외우시려면은 비겁하고 식상한 놈이 있는데 걔 이름이 재관입니다. 재관. 외웠어요? 비겁하고 식상한 놈이 재관이라고 외워지죠? 자, 그러면 비격, 겁재, 식신, 상관, 재관, 그죠? 현재, 정제, 평관, 정관, 현인, 인수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비겁하고 식상한 놈이 재관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통병성 10개는 바로 외워지게 됩니다. 요 통병성의 속성은 전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어요. 요것이 이 앞에 부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담할 때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자, 1차적인 상담의 원칙은 비견, 겁재, 통해서 이 사람의 수치가 몇이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60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70에서 한 90 정도의 사이에 점수가 나오게 되고 90에서 한 100에 해당되는 보통 이게 3개로 분류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비견겁재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해당입니다. 가장 가운데에 나와지면은 그 사람의 기본 속성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을 놓고 보면 검게 수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본 체질은 뭐예요? 수체질이 돼요. 그러면 수체질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꼭 그 수체질이라고 해서 꼭 이러한 100%의 이러한 성질을 갖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이 수치에 보면 이 앞에 41이라고 써 있죠. 각 여기 파란색에 각자 그 사람의 뭐예요? 세력의 숫자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60 이하다. 그렇게 되면 저기는 수균인데 41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60 이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일반적인 수균의 특성에서 60 이하가 가지는 뭐예요? 특징이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에 시간에 통변성을 얘기했을 때 60 이하라는 숫자가 되게 되면은 자기 기운이죠. 자기 기세라든가 기운이 뭐예요? 평균보다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이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내 속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유형인 거에 비해서 60 이하라는 자기 생각보다는 뭐예요? 주변의 얘기를 많이 동조하거나 따라가거나 하는 유형을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는 상담을 할 때 90, 100인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데 손님 답답하시네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 상담에서. 손님 어떻게 잘 아시네요. 많이 알고 오셨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주장을 뭐요? 인정해주면서 직궤에 지가 넘어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죠. 기세를 이용해서.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필요하지만은 60인 사람은 많이 조사를 해왔어도 마음 먹고 상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의 결정이 안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단반에 확신성을 줘야만이 자신을 가지고 자기가 실행을 하게 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60 이하는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밀어붙여도 되고 90, 80이 나오는 사람이 자기 기세가 한 사람은 내가 10마디 하면 손님은 100마디를 해야 될 정도로 내가 말수를 뭐요? 아끼는 게 유리합니다. 다 들어줘요. 충분히 듣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뭐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손님이 맞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하고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상담법이 유리한 것이지만은 이 기세 강한 사람한테 내가 전문가고 뭐 경력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 기세는 살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끌고 오고 요거는 뭐요? 아무리 30분 1시간 해도 말할 때는 알아듣는 척 하는데 뭐요? 카드 꺼내는 데는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책임 안 지면 내가 효과 없으면 책임지겠다. 막 이렇게 밀어붙여도 통하는 유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들이댈 거와 똑같아요. 얼굴 축소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얼굴 축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골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생각은 뭐예요? 이만큼밖에 안 해왔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액수가 커지게 되니까 부담스럽죠. 그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게 통할 수가 있는데 자기 기운이 강한 사람은 질러보자 하는 자기 주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인터넷 보고 다 90만 원만 제갖고 대충 90만 원 내에서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 100만 원 내에서 내가 이제 대충 누가 한번 상담하러 왔는데 자꾸 200만 원, 300만 원 얘기하게 되면은 머릿속으로는 이해해도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세의 역량을 보고서 던질 거와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상담을 끌어낼 것인지를 기준점을 잡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수치가 세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만 하면 상담이 얼마나 쉽겠어요? 이 기세니까는 이 사람 좀 밀어붙여보자.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얘기 들어오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보자. 많이 들어주자. 이렇게만 딱 되면은 참 편하죠. 요건 전번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어요. 그죠?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근데 요런 사람이 나머지 운이죠. 하나, 둘, 셋, 넷. 이 구성이 숫자가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담은. 이해가 되죠? 큰 원칙은 자기 일간이라고 하는 비경겁제에 해당되는 수기운이면 여기에 비경겁제라고 써있어요. 비경겁제. 자, 요 기운의 기세 전체 점수가 100 이상, 90 이상이냐 60 이하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세게 밀어야 될지 조금 뭐요 살살 해야 될지 단박에 뭐요 복잡한 생각 안 하고 마음 변하기 전에 확 카드를 뭐요 낚아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 기세를 보면 대충 유형은 나와 있어요. 내가 많은 단박에 설득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서 생각을 끊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기세가 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뭐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자꾸 듣고 그 사람 주장을 들어줘야 될 타입인지가 나와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기세인 요거를 비경겁제의 총 숫자를 보고 결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경겁제가 목화, 토, 금, 수 5개 종류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은 5가지가 있겠죠. 목, 화, 토, 금, 수의 유형에 5가지가 오게 돼요. 이분은 수의 기운이 맞죠. 근데 이게 뭐가 올지는 모르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몇 가지가 오겠어요? 5가지가 오게 됩니다. 비경겁제인 얘도 수기운부터 시작해서 목화, 토, 금, 수 뭐가 올지는 모르죠. 자,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목은 뭐예요? 바람과 같다고 그랬죠. 자유스럽다고 그랬죠. 공맥이 통제받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는 뭐예요? 화려하고 멋스럽고 칭찬에 약하다고 그랬죠. 토는 뭐예요? 굉장히 신중하고 뭐예요?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의심도 많고, 토는. 금은 뭐예요? 긴장성, 의리,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교는 뭐예요?
공포, 이성적이긴 하지만 겁이 많은 유형 이렇게 딱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수기운이야. 나왔죠? 60 이상의 이하예요. 60 이하란 말이에요. 조금 밀어붙여도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식으로 밀어붙여야 되느냐? 이런 사람 보고 하고 아이고 이쁘십니다. 이게 안 통하죠. 수한테는 안 통한다. 화한테만 뭐예요? 굉장히 멋쟁이시네요. 피부만 조금 뭐예요? 정리하면은 굉장히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칭찬하고 예쁘다고 하는 거는 이게 화였을 때나 통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귀에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목교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뭐예요? 바람과 같이 잡힐 듯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한테도 여기에 맞는 타입의 멘트가 따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토기호는 비록 세력은 약해서 남의 뭐예요? 주장에 좀 많이 귀가 좀 얇기는 한다 하더라도 토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또 의심이 많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얼렁뚱땅해서 기세가 약하니까 막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은 최소한 뭐예요? 논리적으로 해주고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하시는 책임집니다.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상태고 요거는 뭐예요? 어떻게 할 거냐 좀 찾아야죠. 금균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어느 고객님 소개로 왔는데 무진장 잘해주고 많이 깎아줄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보통 이거 한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누구 소개를 하고 누구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리 찾고 같은 인맥 찾고 우리가 남이냐 이런 데에 좀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형, 금기운은. 왜냐하면 동정심, 비애감 하다못해 뭐예요? 요즘에 장사한다고 해서 죽겠어요 라는 거라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금기운 유형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장사한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금기운이 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의리라든가 우리가 이거 하루 이틀 지난 거 아니니까 횟수가 3회 남았어도 뭐예요? 미리 재택기경 좀 해놔라. 어차피 끊을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말이 되는 사람은 그나마 금기운 유형이 되는 거예요. 수기운은 역시 뭐예요? 겁이 많죠? 지금 이거 오다리 앉아 그러면 골반 틀어주고 골반 이거 틀어진 거 앉아 그러면 오다리 어떻게 되고 약간 뭐예요? 지금 그래도 요만할 때 왔으니까 얼굴도 사실 나중에 좀 이게 40대 돼버리면 이게 완성돼가지고 항상 피부가 탄력이 없고 푸석푸석해지고 지금이야 젊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40대면 바로 이렇게 되고 몸이 붓고 이러니까 지금 좋을 때 관리 받으면 지금도 예뻐지고 나이 드셔도 뭐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겁을 줘가면서 뭐요? 끌어낼 수 있는 유형의 타입은 수기운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수기운이고 뭐요? 60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뭐요? 자기 확신이 들게끔 강하게 끌어갈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지금 이거 안 잡아놓으면 살 지금 찌기 시작하면 좀 더 있으면 뭐요? 제대로 막 찐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나마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담 기법은 역시 수기운 쪽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각 통변성마다 기세에 따라 상담도 필요하지만은 이 기세 요도가 목화토금 중에서 뭐가 걸쳤냐에 따라서도 뭐요? 내용이 조금 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목, 화, 토, 금, 수 5개의 특성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맥락이. 그래서 이걸 따로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강의 들으면서 아예 외워버려야 됩니다. 자, 목교는 뭐요? 막 억압하고 통제하고 강요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좀 자연스럽게. 손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말이라도. 선택권을 많이 준 것처럼. 이해가 됐죠? 선택권을 많이 주긴 했지만은 이해감이 떨어졌죠. 숫자가 적으니까 60 이하니까 뭐예요? 좀 속도 있게 팍 밀어붙이면서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건 바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통제하거나 억압되는 느낌은 일간이 높든 낮든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선택을 하게끔 하되 이 상담 내용을 끌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은 선택인데 몇 개만 주시면 효과에 대해서는 뭐 그냥 딱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게끔 조금 몰아가는 거는 있게 되는 거고. 이해가 되죠? 근데 목표는 자기 괴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90, 100이 나온다.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뭐요? 얼굴 비대칭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200만 원이야.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균이면서 자유의사를 줘야죠. 비대칭이 200인데 나는 거꾸로 뭐라고 해요? 200짜리보다 얼굴 축소는 사실은 뭐예요? 90만원. 좀 우리가 좀 프리미엄은 130만원이다. 그럼 뭐 200만원 드릴 필요 없이 130만원짜리 얼굴 축소를 하세요. 얼굴 축소를 하는데도 약간 비대칭은 좀 있긴 하지만은 얼굴 축소해도 비대칭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오히려 손님 위안주는 척 유해주는 거야. 그 목균 사업경 특성상 뭐냐면 자기 꽤 자유강하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뭐야 이거 할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 백화점 예를 들었잖아요. 요거 얼마요? 아 사모님 요거는 굉장히 VIP 비싼 거고 요거 말고 실속용 싼 거 있어요. 이러면 뭐 기분 나빠서 아니 나 그거 말고 이거 할래요.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거 뭐예요? 목이면서 90이 넘어야 된다라는 전제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찍으러 온 거야. 그래. 90이 넘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기 줄 때가. 그런데 갑자기 좀 싼 거 가지고 비대칭은 놔두고 일단 얼굴부터 주시죠. 그건 뭐예요? 양이 안 차죠.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살짝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고 마음대로 선택을 했어도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요구의 미련을 못 버리는 유형이 뭐예요? 목형 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형이라도 60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또 귀가 얇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또 이걸 해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60 이상과 60 이상은 이렇게 똑같은 목성을 부르는 특성을 이용을 해도 나눠서 적절하게 멘트를 하고 상담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네. 자, 목은 자유 선택을 하게끔 하고 기운이 강한 사람은 자기 같은 자기가 찍게 하는 상담 기법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강요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꼭 하셔야 됩니다. 피디칭 인기 심한데 이런 거보다도 뭐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게끔 하고 많이 들어주는 쪽에 무게를 주는 게 목형의 특징이에요. 자, 화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칭찬이란 말이에요. 칭찬은 굉장히 약해요. 이게 좀 광대가 손님은 조금 나와서 그렇지 광대만 좀 줄이면 뭐예요? 얼굴 형은 진짜 예쁜 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아끼면서 안으면서 막 멘트를 해서 띄운 다음에 카드를 하게끔 이렇게 잘 먹히는 스타일이 화양체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화양체질은 표현 발사지고 입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 축소로 와가지고 뭐예요? 얼굴 축소만 얘기해요? 남자친구 자랑부터 해가지고 할 얘기 다 하면서 다 끊는 유형이에요. 할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발사는 다 한단 말이에요. 딱 목적만 갖고 얼굴 축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딱 그것만 하고 딱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그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주변 얘기도 해가면서 상담도 해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띄워야 된다는 거. 칭찬이 약하다라는 거. 이해가 됐죠? 그리고 지가 시컷 자랑하고 띄워놨으니까 지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차마 뭐예요? 시키라도 끊고 나와야지. 그냥 못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또 체면이 또 굉장히 또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화교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화교인 사람한테는 말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칭찬을 많이 해주면 말이 나와요. 굉장히 예뻐. 네, 그래서 그래 어렸을 때는 조금 더 낫는데 요즘은 막 신경 써서 내가 좀 요즘 좀 많이 망가진 타입이에요. 그래도 예쁘셔. 막 해놓으면 자기 얘기부터 다 얘기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말을 많이 해서 칭찬해서 띄워서 많이 나와야 정보가 많이 얻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회사를 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줄여줄 얘기하게끔 해서 나오는 거. 이것이 화양의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화교이면서도 뭐예요? 90이나 100이나 60이나 따라서 합법이 틀려요. 화교의 특징은 불과 같은 거죠. 잘 나가다가 한번 욱하면 뭐예요? 해와네요. 바로 손해가 있는가 뻔히 알아도 세상에 나도요. 이유가 없어요. 지 기분에 따라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싸든 비싼데 지가 마음에 들면 바로 가는데 90, 100인 화인 사람은 불과 같아가지고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이유 같지도 않고서 뭐요.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지 배짱 안 맞으면 또 안 하는 스타일이 화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가 많은 사람은 역시 많이 들어주고 자기가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화의 특징은 칭찬을 많이 해주고 뭐요. 자기가 뭐요. 많이 털어놓게끔 해서 지가 한 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켜라도 끊어놔야 되는 그런 유형의 타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화경우는 역시 칭찬을 많이 하고 입으로 내는 것이니까 많이 발산하게 되죠. 자, 목기호는 간을 주관하는데 간은 뭐예요? 용기와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치수가 100이 나오게 되면은
시원시원해요. 한번 잘만 보셔놓으면은. 근데 목기운은 뭐예요? 잘 선택을 줬어도 이게 선택을 못해요. 유유부단하다고 그랬죠. 갈팡질팡하고 자기 확신이 없어요. 목기운이 약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확 부끄러워줘야죠. 그죠? 나 믿고 한번 해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 되면 내가 돈이라도 벌려준다니까. 이렇게 강하게 자기를 뭐예요? 확신이 들게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걸 확신을 줘야 되는 사람은 인간이 좀 60 이하인 사람. 그리고 목기운은 뭐예요? 유유부단하다. 핫뜩 이런 사람이 많고, 또 반대로 뭐예요? 90, 100이 넘은 사람은 뭐예요? 결단력이 좋다는 거잖아요. 예, 가지고 강요하지 말고 자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통제 이걸 싫어하니까 이거를 해줘야 되고. 자, 토기운인 사람은 기운이 높으나 낮으나 굉장히 의심이 많고 뭐요? 신중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화합력이 높게 있고 대인관계도 두리뭉실 무난하고 화합의 특징이 있지만은 가장 숫자가 높아지긴 높아질수록 의심병과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이 많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기운 보통은 60 이하가 됐든 90 이상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속성이 의심이 일단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60 이하도 허증이고 90 넘는 것도 뭐예요? 60 이하도 허증이고 90 넘는 것도 실증이니까 중다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사람한테는 얼렁뚱땅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얼굴 축소 아니면 우리 피부 관리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품 보여주면서 요즘에 이런 불경기에 몇만 원짜리 피부 관리 이렇게 좋은 제품, 근데 사면서 쓰는 제품들을 사실 손님들 그렇게 많이 몰라요.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지. 이런 제품 쓰는 데 이렇게 많지 않고 저가 브랜드에서는 뭐예요? 대충 이런 무난한 거 쓰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만 내가 몇 년씩 장사하는데 제품 하나는 확실하게 좋은 거 쓴다. 뭐 이럴 때 뭔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얼굴 축소 그냥 무조건 하면 내가 많이 경험을 했고 임산도 많으니까 무조건 효과 있을 것이다. 이런 거보다도 고객님의 뭐예요? 얼굴형이나 이런 거는 어떤 형이고 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제거해 주면은 상당히 정돈된 얼굴,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 토의 체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있지 원칙은 똑같죠. 60 이하는 뭐예요? 좀 땡기고 60 이상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건 똑같아요. 자, 토는 그렇고 금기운은 뭐예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동정심이 많다라는 거죠. 비애감, 그러니까 슬픔이죠. 자기 비하도 많이 하지만은 또 남이 뭐예요? 슬프거나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동정심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강한 사람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좀 유리해야 되겠죠. 그죠? 단고손인 경우, 아니면 누구 소개로 왔다든가, 뭐 이렇게 좀 의리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좀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티켓팅의 방법이에요. 금기운은 굉장히 의리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기운, 아까 얘기했듯이 은근히 뭐예요? 요거 지금 이 적당한 때인데, 때를 늦추면은 뭐예요?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 그죠? 경직 증세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조금 뭐예요? 겁을 살짝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수기운의 특징이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속성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기억해 주시고, 저 일간이 숫자가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전체 5개 중에서 조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또 디테일한 상담을 할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간에는 기억을 해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유형이 되겠죠. 통병성의 특징이라든가. 여기가 비견 겁재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칸이 무조건 식신상관이라고 합니다. 식신상관. 요 모델로 보게 되면 목기운이 식신상관이 되겠죠. 그죠? 목기운이 식신상관이 돼요. 식신은 뭐예요? 육신은 아들에 해당이 되고 상관은 딸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뭐예요? 사교적이죠. 상관은 사교적인 특성이 있고 후보를 갖게 됩니다. 넓이에요. 그 다음에 식신은 한 가지를 깊이라고. 자, 그러면 이 목기운에 식신이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를 깊이 갖고 있으라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를 깊이 한다는 건 내가 다니는 샵이 한번 정해지면은
웬만해서 내가 부당하거나 관리가 엉망이지 않는 이상 한 군데를 오래 가는 거예요. 낯선 데를 잘 안 가. 내가 좀 편안하고 좀 그 원장이 그래도 내가 좀 다니기 편하니까 한 곳에 지득이 다니는 사람이 식신의 성향이고, 상관은 뭐예요? 사교적이죠. 사교적이니까 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상관 기운인 이쪽 기운이 너무 불편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뭐예요? 다닐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예요? 지금 바로 안 잡아놓은 건 뭐예요? 상담도 여기서만 한번 내가 딱 확신이 있어도 여기 한번 가서 상담을 해봐야지, 아니면 뭐예요? 또 잘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예요? 막 하는 건 상관 기운이 강한 사람은 사교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혼자 우리 잘 상담 잘하고 할 것도 아니면서 막 여기 상담 동상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꼭 할 거 아니면 굳이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상관 기운인 사람은 낯선 데 가서도 상담 잘하고 다니고요. 알아보고 뻔뻔하게 다 다녀요. 특히 저 같은 거 뭐 애들은 뭐 물건 사러 갈 때 따라가 보면 사지도 않고면서 신발 들었다 놨다 해놓고 나는 또 다 올라오면 뒤에 간지럽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 같은 사람은. 근데 그거 옷이 없이 딱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떡하 입어보고 또 던져놓고 뭐 이러고 찰 생각 별로 없으면서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상관이거든. 이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을 한번 딱 잡아놓으면 단골이 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상관인 사람은 뭐예요? 여기저기 달릴 수 있으니까 약간은 내가 할인을 해주고 DC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절대로 다른 데로 가게끔 놔둬서는 안 되는 위험은 상관위험이에요. 왜? 내가 이거 놓치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데가 분명히 가서 상담 받고 다른 데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뺏기려니 내가 뭐예요? 좀 DC를 좀 확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좀 더 줘서라도 빨리 묶어놔야 된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잘 뽑아놓으면 뭐예요? 오래 다닐 사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나 저기는 어떻게 하나 10배 끊어보고 저기 가서 10배 받아보는 사람들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이 못 움직이게끔 묶어놓아야 되는 정책의 관리도 필요한 거고 상담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대신 또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상관은 사교적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많은 거야. 사교적이라니까는 뭐예요? 이 상당히 언변이 좋죠. 사교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한번 좋은 조건을 확 잡아놓으면 뭐예요? 다른 데 갈 수 있는 확률도 크지만은 주변에 소문도 잘 내고 다녀요. 어디 내가 갔더니 죽이더라, 뭐 좋더라, 뭐 이런 얘기도 홍보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소개도 많이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상관적인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식신이냐 상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는 것도 참고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100이네요. 그죠? 그죠?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깊이 들으면 식신이 3개, 단경이 2개, 총 몇 개 있어요? 5개예요.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니까 직접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특수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꽉 식신, 상관 다 있잖아요. 식신, 상관 3개, 2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신이 크냐, 상관이 크냐에 따라서 요쪽 사람과 이쪽 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식신이라는 건 약간은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욕이 좀 있습니다. 재산에 물질에 조금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상관은 뭐냐면 기능과 예능, 끼, 예능. 그래서 상관이 많은 사람은 연예인적 사주라고 해요. 연예인적 기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죠.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식신만 있는 사람은 약간 이기적이고 재산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식신이 강한 사람은 한 군데 가면 깊이니까, 폭이 아니고 깊이니까 한 군데 꾸준히 다닐 확률은 높죠. 근데 이기적이면서 약간 뭐예요? 재산욕이, 물질욕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많이 바라겠어요. 서비스를 뭐 그렇게 그냥 나라에서 줬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기겠어요. 뭐 좀 챙기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티켓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서 플러스 뭐예요? 뭐를 준다. 요런 거에 잘 넘어간다는 얘기죠. 식신은. 이해가 되죠? 상관인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싸게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대신 뭐예요?
잘해드릴 테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뭐요? 지가 신나가지고요. 이 동네에서 내가 꽉 잡고 있다니까요. 이 동네 아파트 아줌마들 내가 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속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맞춰주고. 근데 실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싸게 줬으니까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그럼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절대는 뭐요? 입소문 안 내줍니다. 그런 사람한테 괜히 서비스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약간 여기는 약간 물질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과 물품 공세라든가 횟수를 한번 늘려준다든가 금전적으로 이익 주는 거를 좋아하고 대신 한번 단골이 되면 오래 다니고 여기 상관인 사람은 뭐 폭이니까 사교육도 좋하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는 또 마음에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그래요. 아유 애들은 요 샵은 어떤가? 또 여기서 시별 받아봤으니까 여기는 또 어떤가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상담 때도 쓰여지지만은 내 손님 고객 관리하는 데도 뭐예요? 조금 다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생각 안 팔게끔 뭐예요? 집중적으로 조금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이런 스타일이고 일단 지가 마음에 드는 소문을 많이 내고 소개도 많이 시켜주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알고 상담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기적이냐 대산적이고 여기는 아주 재능이 많고 끼가 좀 많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적고 여기는 많아. 그러면 일수기운이 목기운이 다 빨리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강해지는데 여기는 뭐예요?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본인 기운은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뭐 100%딱 해서 완전히 계획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상태를 끌어가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강하게 끌어주면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끌면 안 되겠지만은 이 사람 특성을 이용해서 잘 끌어가게 되면은 뭐예요? 잘 딸려올 수 있는 이런 유형인 거를 알고 대하는 거와 이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해서 부작용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세력을 감안해서 손님을 땡겼다 놨다 해야 되는 것이 그 상담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화가 수한테는 화가 재물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화는 두 가지 형태로 보게 돼요. 수, 그 다음에 목이었죠. 그 다음에 화. 얘가 극하는, 수가 극하는 이것이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재물은 편재와 정재가 있어요. 이것이 둘 다가 있는 사람은 소비 사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편재는 큰 돈이고 정재는 작은 돈이에요. 정확한 돈입니다. 근데 큰 돈과 작은 돈을 둘 다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화돈이 만약에 점수가 만약에 뭐 90이 좋다. 그러면 큰 돈, 작은 돈 뭐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씀씀이도 뭐예요? 얘 크다,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큰 돈에서 작은 돈이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뭐예요? 대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왜? 소비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운을 정제와 근데 정제만 한신이 한 67점 있어요. 정제만. 그럼 다 계획된 돈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쓰고 카드에 매달 이런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왜? 일시불이요? 이런 사람한테 일시불이요 하면 부담스럽죠. 미리 알아서 이런 사람은 정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티켓 끊어도 미리 넉넉하게 한 6개월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미리 읽어줘야 아니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속으로는 뭐예요? 다행이가 싶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3개월 내에 해주세요 하는데 9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이러면 창피하잖아. 그렇잖아요. 무슨 뭐 90만원짜리 카드 뽑는데 무슨 6개월, 8개월 뭐 이러면은 손님도 관심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없어도 보다도 정경은 또박또박 계획성 있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예요?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걱정해준다고 뭐 이자 생각해가지고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딱 계획된 돈 쓰는 것이니까 정경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미리 크게 짚어줘요. 야, 한 6개월 정도를 끊을까요? 아, 그러면 아예 그렇게 안 해놓고 뭐 한 3개월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끊은 사람한테 미리 뭐예요? 3개월에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뭐예요? 안 하면 더 하게 되잖아요. 아니요, 6개월요. 이럴 때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지 없다는 소리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은 성향이에요. 소비 성향. 돈이 절대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경이 잘 발전됐으면 재물이 참 많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쓰는 패턴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좀 그런 걸 한 수 알고 카드 횟수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딱 짜여져 있는 예산이에요. 자,
그러면 정지훈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는 숫자가 크지도 않고 중간적인 사람한테 미리 부담을 줄 필요가 없죠. 계획된 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월급 축소에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비교적 통항이 잘 안 되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자꾸 보면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계획 작동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도 좀 넉넉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와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도 엉키는 건 뭐냐면 요 편제와 정제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요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고 둘 다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은 재물이 혼란이 돼 있잖아요. 교란이 돼 있다고 편제점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소비 패턴이 뭐예요? 계획적이지 않고 뭐예요? 충동 구매라든가 막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런 사람한테는 이왕 한 김에 요거하고 합치면 300인데 이렇게 하면 250에 이러면 뭐예요? 계획성 없으니까 뭐예요? 보는 놈이 임자죠. 왜? 내가 그걸 싸게 줘도 얘는 다른 데 가서 술을 먹거나 다른 짓을 했더라도 돈을 쓰는 놈이니까 나한테 왔을 때 뭐예요? 편의점에 있는 사람은 빨리 크게 딱 묶어놔야 되는 소비 패턴이 그래요. 그럼 그 이상 돈이 없으면 얘도 뭐 다른 데 가서 딴 짓을 안 하는데 300 예산이 있어 얘는 소비 성향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껴서 100만 원 했어. 그럼 200이 여유가 있으니까 걔는 뭐 다른 거라도 해요. 그 돈을 어디 가서라도 쓴다고. 그럴 거 아니면 우리 한 250 하고 묶어버리는 것이 낫죠. 그래서 현재 정제로 두 개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약간 소비 성향이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뭐예요? 한번 흔들어 볼 필요성은 있다. 정제인 사람한테는 뭐예요? 딱 예산에 맞게끔 잘 컨설팅 해주는 것이 상담의 요령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냐,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느냐, 한 군데 오래 머물 사람이냐, 사교적이냐 하는 속성을 보는 것이고, 요거는 이 사람이 소비 상태, 재물의 규모와 소비 형태를 이쪽 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수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크고 적고, 또 편제호는 뭐예요? 한 번 쓰면 또 크게 써요. 정제호는 뭐예요? 딱 계획된 돈만 쓰게 되고, 둘 다를 다 갖고 있으면 소비 성향이 비교적 많다. 그래서 먼저 보는 놈이 뭐예요? 임자다. 그러니까 한번 찔러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점수, 하얗게 나와 있는 이 점수의 규모에 따라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에 무의식중의 속성은 항상 갖고 있어요.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건 비정법적인 기준치예요. 자, 어떤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조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비교도 해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온갖 정보를 다 뒤져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효과적인 합리적인 똑똑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5%예요. 나머지 95% 몇 번 강조하지만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자기의 소비 패턴이 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물건을 하는 거 행위는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나 다른 뭔가 내가 속성이 있는 거에 감성에 의해서 물건을 선택을 하는 게 95%고 5%만 작동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마케팅은 뭐예요? 감성이에요. 정확한 정보 주고 이런 것이 마케팅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땡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카메라가 캐논도 있고 니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이 니콘 하나 F3 갖고 다니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니콘이 카메라가 좋아요? 캐논이 좋아요? 캐논 기가 막히게 좋은 거 1000만원대 이런 거 보면 막 가격 이게 1000만원이면 여기 같은 1000만원이면 이게 훨씬 좋은 정도로 요즘에 캐논이라든가 카메라가 좋아진 게 많아요. 똑같은 1000만원이고서는 더 비싸더라도 내가 캐논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화소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구성 디자인 얼마나 예뻐요 캐논게. 그런데도 만약에 나보고 카메라 사람 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게 다 월등하잖아요. 화소 뭐든지 가격대고 서비스고 AS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뭐예요? 니콘이에요 카메라. 안 사면 안 사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상품에 대한 거, 명품에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성이라니까 마케팅은.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예요? 이성적으로 골라본다고
이거 섞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요즘에 캐논 뭐 화질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다 이런 것도 비교를 또 해요 또. 그런 것도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뭐예요? 그래, 카메라 니콘이지 이런 거가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들여다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냐, 목이냐, 예간이 뭔가를 아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만의 패턴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읽고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뭐예요? 이성이 아니고 뭐예요? 정보가 아니고 감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화도 나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사기도 하고 누가 보면 본사에 전화 올라오면 문의 들어오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타지면 크게 또 싸울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갖고 가르치는 거는 이 소비의 형태는 자기도 모르는 뭐예요? 감성이 95%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학을 알고 꼭 기본의 본질, 기존 법제를 알고 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수, 여기는 뭐요? 목, 여기는 좀 화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점수를 보게 되면 몇 점이에요? 한 40대점. 여기는 100점. 여기는 뭐예요? 없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좋은 모델이 아니라 강의를 하기에 좋은 모델은 아닌데 좀 골고루 있는 사건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긴 40이고 만약에 재물운이 100이었다. 그죠? 그러면 40이 100을 재물운을 통제하겠어요? 안 통제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죠. 얘가 100이면 얘는 최소한 8, 90은 해야 얘하고 비슷해야 자기 재물운이 좋아지는데 통제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못한다는 건 이 재물운에 100이 나오면은 끌려간다는 얘기죠. 돈에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이 임자죠. 그죠? 상담으로 확 끌어내는 게 100번 유리하단 말이에요. 왜? 60인 이하니까, 본인의 속성이 60 이하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 주장보다는 귀가 좀 얇다고 했잖아요. 그런 패턴에다가 또 만약에 수중이다. 그럼 은근히 뭐예요? 지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살 팍 찐다든가, 너 결혼하고 나면 애 하나 하고 살 팍 찐다든가, 뭐 이렇게 좀 겁도 주고 수중이었으면. 근데 재물운이 뭐예요? 많은데 교란이 돼 있고 편제정지 다 있고 이건 보는 사람이 인자예요. 누가 먼저 받느냐? 어느 지역에서 받느냐? 이런 사람은 확 던지면 거의 뭐예요? 8, 90%는 뭐예요? 최소한 90만 원짜리 하나 왔다가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은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도는 알고서 들이댈 거 들이대고 당구할 건 해주고 깎아주고 해야지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사람 봐서 좀 내 말 좀 먹히는 것 같으면 뭐예요? 근데 속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성격상 상대가 좀 다른 얘기를 해도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정에서 이 손님이 이기려고 막 얼굴에 탁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고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 읽고서는 뭐예요? 상담을 깊이 제대로 능숙한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싹 들여다 봐가면서 들었다 놨다 땡겼다 놨다를 알라고 하니까 이 속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보다 재물이 큰 사람들은 뭐예요? 돈에 끌려가는 형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강하게 땡길 수는 있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편제라는 건 조금 단위가 크고 정제는 딱 정해져 있는 돈이고 중다 섞여 있으면 소비 편향이 뭐예요? 많다. 중등급에도 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 합쳐 세계면 재물운은 뭐예요? 지가 실제로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재물운도 되지만은 돈은 없어도 소비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재산이 많든 소비산이 어떤 간에 뭐예요? 티켓 상담용이다 보니까 뭐예요? 재산 없어도 소비산이 많으면 딱 끌어놓는 거죠. 그럼 실제 재산이 많으면 이것까지는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성에 따라서 여기가 점수가 좋으면 실제 재산도 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비록 카드를 쓸 만큼 일단은 소비 패턴은 강한 거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봐야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수, 얘는 목, 그 다음 얘는 하였어요. 그죠? 지금 금방 이거 세 가지만 좀 보는데 구성이. 근데 여기가 100이잖아요. 식신 상관은 뭐예요? 자식 자리기도 하다고 그랬죠? 육친각에서는 자식 자리입니다. 그럼 나는 50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100이 나왔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많이 쓰겠어요? 자식 기운이 크니까 이리로 끌려가죠. 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대충이 자산이가 대충하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대충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내 자식이 우선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 살아요. 학원들 많고. 그러니까 뭐요? 자식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를 쓴다고 생각하지 자식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이 경기고급 주변에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동네는 잘 살아도 자기를 위한 소비 팬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강남에서도. 이해가 된처럼 이것이 강한 사람한테 뭐예요? 또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자식이 우선이라니까요. 자, 가끔가다 상담하다 보면 뭐예요? 애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카드를 껐는데 엄마가 뭐예요? 불안해서 못 오니까 엄마하고 같이 상담하러 와. 그럼 이 식신 상황이 강한 아줌마한테는 뭐예요? 좀 강한 어필해도 뭐예요? 먹히잖아. 그잖아요. 왜? 자기 자신보다는 뭐예요? 자식을 위하는 것이 더 큰 거니까 그런 성향을 살짝 해주면 돼요. 아, 요즘에는 뭐예요? 남자애도 아니고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다리가 이렇게 안 예쁘고 이것도 요즘에는 뭐 다 투자예요. 그잖아요. 그냥 성형을 했니 안 했니 이거만 이렇게 몰아칠 얘기가 아니라 여자는 뭐예요? 끊임없이 행복해야 되고 여자는 끊임없이 갖고 와야죠. 부지런히 갖고 부지런히 행복해야 되는 건데 아 조금 투자하자고 애가 예뻐진다는데 민감하고 성격 삐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쪽 성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많죠. 둘이 왔을 때는 뭐예요? 좀 읽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식성이냐 재무는 쪽이냐 이것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안 맥혀요. 어? 뭐 성형수술 해달라 뭐 하달라 네가 벌어서 해라 하고 뭐예요? 협조를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좀 편향이 좀 강한 사람 자기 기운보다 자식 기운이 좀 잘 발전되는 사람은 역시 뭐예요? 조금 더 자식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네 번째죠. 자, 여기서 이제 이쪽 위치가 돼요. 이쪽 위치가 되는데 이쪽은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편관, 정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됩니다. 자, 토 보면 여기에 써 있어요. 편관, 정관 이렇게. 근데 여기 시고 토만 오라는 법은 없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는 목화토 국수 중에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면 편관, 정관이라고 있어요. 편관 정의는 육지상으로는 남자운이라고 했죠. 여자의 다음은 남자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직장에 관계되고 명예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친 관계에서는 남자운. 자, 편관이 하나 있어. 정관이 하나 있어. 그럼 남자운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난다는 얘기죠. 남자는 가릴 것 없이 뭘 만날 수 있는 편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기운이야. 그러면 이 예뻐지는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만약에 50밖에 안 되는데 편관, 정관, 남자 기운이 100이야.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멘트가 뻔하죠. 지금 예뻐지려고 하는 모든 애쓰는 게 자기 기분을 올리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뭐예요? 이쪽에 많이 끄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예뻐져야 되고. 그죠? 내 자신보다도 이쪽이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죠.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뭐예요? 남자한테 차였어. 그럼 차이게 자기 마음이라든가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안 이뻐서 차였나? 이런 쪽에 더 해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민이 뭐예요? 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쪽인 거죠. 헤어지는 것이 그게 믿고 안 이뻐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이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 자기 기운이 약하고 요 기운이 남자 기운이 강한 사람은 온통 필이 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뭐예요? 우리 멘트도 뭐예요? 여기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약점이니까. 그잖아요. 너처럼 큰 얼굴 누가 좋아하니? 이렇게 직접 찔러줘야만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좀 광대가 좀 크죠. 아, 그거 조금만 해도 혼자 예뻐질 수 있어. 이미지가 달라요. 우리가 이미지 성형 아니니. 그죠? 이미지만 싹 바꿔줘도 너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정리 안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어?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날려도 레벨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적 먹히는 거예요. 왜? 40대 아줌마한테 이게 한계가 있겠지만은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미혼인한테는 역시 남자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숙제 문제거든요.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고 남자도 좋은 여자 만나는 거는 항상 관심이 대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들여다보는 거는 남자의 성향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향.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직장운이고 명예운이기도 하죠. 여기도 속성이 비슷해요. 이것이 막 교란되고 숫자가 낮고 40이고 뭐 50, 60이 떨어지게 되면은 명예, 지금 직장이 이동이 많아요, 적어요. 정관이나 평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직장은 한 직장은 오래 다니는 성향이 있는데 이 두 개 있으면 남자도 이놈 저놈 만날 수 있지만 직장도 이 직장 다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이 뭐예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이 뭐예요?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평관은 약간은 무관적인 성향이고 정관은 뭐예요? 문관적인 성향이에요. 성향이 직장 성향. 그래서 이 둘 다가 있으면은 뭐예요? 공부에 능하기도 하고 남자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자한테는 여기가 남자 운 자리이기 때문에 요 두 기운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50점이고 남자 운이 100점이면 끄달려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너 남자한테 끄달려간다 그러면 뭐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티켓 끊어줄 것도 안 끊어줍니다.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남자한테 인기 많은 형이네. 그잖아요. 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남자한테 치이긴 하지만은 내 운은 못 끌어가요. 50이 남자 운이 100인 그는 못 끌어가지만은 차후장 지금 남자는 많이 있으니까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는 멘트는 이렇게 날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역량이 맞아야 남자 운이 있는데 남자 운이 좋고 나쁘고는 뭐예요? 집 잘 가고 못 가고는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죠. 난 티켓용이니까 티켓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한테 인기 많고 남자는 주변에 많겠네. 인상이 좋고 예뻐서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 건 뭐예요? 이런 경우에 화기운. 칭찬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기 많고 남자한테 인기 많겠는데 예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런 성향을 보고 화기운이 그때 맡기고 그렇잖아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멘트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는 거죠. 단지 이제 위에 본질의 기운이 뭔지는 안 보더라도 요게 평관 정관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직장이 뭐예요?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남자한테 뭐예요? 많이 피를 잡혀서 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정도는 알고 뭐예요? 건드릴 걸 건드려야 되고 상담 때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근데 이 점수가 뭐 한 70점, 80점 정도 돼. 애매한 숫자죠. 그죠? 90, 100이면 뭐예요? 볼 것도 없죠? 그냥 툭 날려도 100% 확 명확하니까 100점짜리는. 항상 남자한테 필답해 있는 건 100%예요. 이런 경우는. 숫자가 높으면. 근데 점수가 한 70점이면 이건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말 잘못하면 걔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통과. 그죠? 확실한 거 딱 90, 100% 딱 숫자가 나왔다. 그런 건 뭐예요? 던지면 10번 던지면 9번은 뭐예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구성을 봐서 100이나 90 이상 돼서 딱 명확한 거는 뭐예요? 딱 던져도 제 비교적 잘 맞고 공감을 하고 그죠? 이렇게 끌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 사람님의 직장운과 남자운을 보는 거예요. 남자 관계. 특히 뭐예요? 평관정관 두 개가 다 있으면 뭐예요? 남자 관계는 그렇게 깨끗한 거는 아닐 수 있죠. 그거를 알고서 이제 상담을 해요. 자,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기운이 있으면 이제 바로 나를 도와주는 이쪽 부분이 돼요. 요거는 이제 편인 인수라고도 해요. 요것이 100, 숫자가 100이 넘어가면은 바로 내 자식운인 여기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편인, 좋게는 편인, 나쁘게 얘기하면 도식이라고 그래요. 도식은 내 먹고, 식신이 내 먹을 고기잖아. 식신을 뭐 내 먹을 곡을 샀다라는 거죠. 도둑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0이다. 그럼 100이 60을 했으니까 내 밥그릇이 뒤집어지죠. 내 자식분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이걸 편인이라고 하지 않고 도식이라는 말로 쓰게 돼요.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자,
자부지간 이쪽은 뭐요? 편인인수라는 말을 쓰게 돼요. 편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을 조금 뭐요? 도우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돼요. 인수는 나의 어머니처럼 뭐죠? 어머니와 같은 인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둘 다 비슷하죠. 자식을 위하는 마음, 부모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성질이 이쪽 구성이 점수가 많으면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모의 자리이기도 하고 나한테는 학문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여기서 얼마만큼 많이 할 것인지, 학문이 좀 운이 좋은지, 부모 덕이 있는지 이런 걸 가늠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예요? 부모덕 아니면 인덕이죠. 주변에서 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죠? 인덕이라고 그러죠. 나는 크게 혼자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나만 좀 도움 받아서 조금 뭐예요? 이득이 되고, 나는 어떤 게 이상한 팔자인지 모르겠지 도움을 한 번도 못 받고 꼭 내가 도와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는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한 번씩 어려울 때 한 번씩 좀 이상한 일로 해서 좀 풀려서 좀 인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살피는 건 요 편인인수라고 하는 요 자리예요. 여기가 이 사람은 금으로 와 있는데 목화도 금수보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람은 풀리니까. 근데 요 자리에서 살피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이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좀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고, 여기가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인지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 또 부모 운이 좀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조금 있는 사람들도 상담에서 대상이 되죠. 이게 부모 자리라니까요. 근데 얘는 60밖에 안 되는데 무슨 부모 이렇게하면 돈은 없어 보이고 하는데 뭘 하겠다고 하는 건 얘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재산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엄마 졸라서 부모한테 받아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애가 굉장히 효자라해가지고 엄마 걱정하고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내가 90만 원만 써지 이러지는 않아요. 졸라서 어차피 허락받고 온 거니까 이번 기회에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왕창은 못 시키더라도 이미 반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상담만 정확하게 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왜? 받으려고 맨날 매출도 졸라서 부모하고 상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력 확률이 뭐예요? 높다라는 거죠. 적어도. 나머지를 보고 돈을 쓰는 스타일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이걸 살펴서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쪽이 강한 사람이 갖고 온 경우는 다른 거는 분석이 안 되더라도 한 가지는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뭐예요?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쓸 작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형편과 또 여건과 속의 성향이 반영이 된 게 아니고 부모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예요? 술집 아가씨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벌었을 것 같으면 이건 못 쓰는데 남자가 어떻게 하나 끌어주기로 했어. 준다는데 무슨 바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싸고 비싼 거 아니라 내가 꼭 받고 싶은 거. 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내 남자친구가 끊어주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가구로 말도 안 되는 갖고 바가지 씌우는 것 같으면 나도 기분 나빠서 못하게 말리겠지만은 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 바뀌기 전에 푹 써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자친구가 해준다든가 특히 술집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예요? 목적이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 졸라서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한 특징을 여기서 살펴지게 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발달돼서 탄다고 하는 사람들은 꽁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꽁돈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뭐예요?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도, 속성을 알고 하는 것도. 물론 여기 있으면서 재물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설명한 것이 다 발달되어 있으면은 또 달라지죠. 근데 이 사람은 재물운이야. 좋지 않고 이렇게 구성이 없고 지도 힘이 강하지도 않은데 편인만 이쪽만 강하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어떤 좋은 기회에 꽁돈이나 아니면 그런 여건이 돼서 이렇게 얻어지는 있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소비를 시켜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건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비싼 것도 할 필요 없지만 굳이 너무 싼 거를 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적정하게만 잡아주면은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스님 저기 재물은하고 편인하고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제일 보상이 좋은 거죠. 왜냐면 서로 극하는 관계는 서로 규정이 맞아야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저는 인덕도 봐야 되니까 그게 약하면 장사기가 약한 거 뭐요? 편지 쪽이 약하면 편의 쪽이 약하면 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인덕 없어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쓴데 수를 도와주는 건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이 없어. 그럼 내 세력을 도와줄 수 없잖아. 내가 이쪽에서 한 8, 90 됐다. 그러면 내 스스로 돈 안 받고도 당당한데 내가 한 60이나 70밖에 안 되는데 이 받침 도와줄 받침이 이게 없으면은 이 사람 세력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물론 수치도 저기서 자동으로 알아서 낮게 측정이 돼서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세력 분석은 저기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도와주는 편이 인수가 적은데 이게 높을 리가 별로 없죠. 자동 분석의 세력이니까. 근데 여기가 애매한데 여기가 일단 높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상담을 끌어내는 포인트가 되고, 이 사람들은 서비스, 한 군데 있으면 단골이냐, 아니면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이냐, 여기는 돈을 쓰는 재물의 유형을 보는 거고, 이쪽은 남자분은 뭐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남자에 대한 의식이 강하냐, 비중이 적으냐. 그러니까 예뻐져도 꼭 뭐예요? 내가 예뻐서 이런 것도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요 옷을 사도 내 남자친구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서 옷을 산다는 얘기예요. 남자한테 끌려다니니까. 남자친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스타일이니까 내가 입고 다니는 내 모습을 사야 되는데 온통 이 남자분 쪽이 강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과 그런 것 쪽으로 자꾸 필이 맞춰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속성을 알고 상담하는 거와 전혀 틀려요. 그냥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를 놓고 얼굴 수준이 놓고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샵은 다 그렇게 상담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같은 건 속성을 좀 알고 건드릴 때 건드리고 좀 내가 좀 튀겨서 끊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원칙 없이 막 들이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위에서 좀 내려보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겨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전문적인 서로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좀 깊이 손님이 깊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렇게 공부가 돼 있으면 딱딱 맞아지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나머지 이제 여기 구성을 보면은 온육기 비기 이런 식으로 다 보면은 그다음 얼굴 형 타입별로 형태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전부 설명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또 실제로 상담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효과를 그렇게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잘 낼 수 있게끔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두 번째 강의는 요거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항목은 지금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를 좀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까지는 두꺼운 정도 강의 들으면 대충 희미하게 알아요. 분명성 여기는 무슨 성질이고 뭐고 숫자가 얼마 있을 때 여기가 얼었을 때 이걸 하면 여기까지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알죠. 여기까지는 이제 강의 정도 내고 자기가 연습하면 충분히 되는데 요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진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60, 여기가 90, 여기가 뭐 30 이렇게 막 섞인 거를 한 번에 다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안하고 이것도 감안하고 한 번에 분석해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딱 해서 100% 딱딱 떨어져야 이게 상담의 고수가 되는 것인데 요것만 봤을 때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또 헷갈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제목을 맡고 그러네.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정작 무슨 말을 해서 확 끌어낼지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 상담이. 그러니까 지금은 통명성 하나하나의 명칭에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여기 세력은 어떤 작용을 하고 여기 세력은 어떤 작용을 하고 요거 세력에서 어떤 작용을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뭐예요? 이것을 통으로 딱 놨을 때 유형을 잡아서 정확도 있게 꼬집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전체 구성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스님 비겁이 어떤 체질에 따라서 아무리 남자 기운을 있고 만약에 비겁이 토야. 네. 그러면 남자 기운이 목이 쪽이
그 남자 기운이 많이 목이죠. 네. 네. 그러면 그래도 남자 기운 쪽이 많이 쏠린 사람한테 상담할 때 네.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남자도 그건 정확히 100% 예요. 여자가 토기운인데 남자가 목기운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60이다. 요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건 100%예요. 왜? 토는 항상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일간이 떨어지니까. 남자는 항상 자유스럽다고. 남자 성향은 바람과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바람기가 있는 목기운 바람기가 있다고. 근데 이 토기운 사람은 생각이 많거든. 그러니까 온통 원래 성향도 이 구성은 평관 정관이 많으면 여기가 목이라도 남자적인 성향 필이 잡혀 사는 경우인데 토기운이 그러면 더 생각이 많잖아요. 토기운은 의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 성향이 뚜렷하니까 이거는 뭐 200%예요. 건데 남자 얘기 나오면 뭐요? 카드 상담할 때 그 남자 이런 사람은 남자 얘기 나오면 뭐요? 카드 상담은 주대 문제고 지 남자 얘기하기 바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요? 이 사람이 토기운이고 이 사람 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성을 이어서 해야 된다는 말이야 지금. 선생님 그리고 그 네. 편인이 편인 자리가 강하게 100 정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학문이 많잖아요. 네. 학문이 많으면 그건 인수죠. 인수로 가는 거죠. 네. 학문은 순수한 학문만 버리면 인수로 가야 돼. 그러면 인수가 만일에 학문이 그거는 인수로 봤을 때 인수만 많아도 도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쪽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극하다. 네, 편인일 때. 편인이 편인일 많았을 때 때. 도식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숫자로 봤을 때는 두 개, 세 개 써있거든요. 또 숫자가.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넘어가면 퇴거한 거예요. 다 흉으로 작용을 해요. 하나 내지 두 개가 정상인데 여기가 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여기 5개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5개 중에 5번 5개 뭐예요? 감정은 2개인데 간정은 3개잖아. 이게 3개가 이상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간정이 뭐예요? 여기는 식신이잖아. 그러면 아들운이 태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사주가 하나, 둘,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온통 기운이. 그러니까 저건 특수사주니까 그렇게 감정을 하지 않아요. 저건 특수잖아요. 수하고 목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건 특수사주니까 여기하고는 안 되고 저 상황은 따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구성을 이제 하나하나씩 또 살펴봐야죠. 어떻게 분포된 구성이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삼각형. 그죠? 하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가까운지, 여기에 가까운지, 여기에 가까운지, 여기에 가까운지 이렇게 찾아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본 체질과 현재 체질이 섞여서 이 사람은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럼 본 체질은 이런 성향, 자기도 모르는 본 체질은 이런 성향이 있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남자하고 살았는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음식을 먹고 환경은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체형은 본 체질하고 다르게 얼굴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생년월일을 모르면 이 현재 얼굴로 역주소에서 이 사람이 화형에 뭐예요? 목기운이 섞여있는 화형에 여기 써있죠? 화형 얼굴에 목기운이 섞여있는 이 사람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얼굴형을 보고서 그 사람의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생년월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알았을 때는 자동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돈육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00, 14, 48, 13, 25 돼 있잖아요. 그럼 본 체질은 뭐예요? 수기운 체질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13이니까 너무 얕죠. 자식 자리는 재능이라든가 끼라든가 그런 건 별로 무관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교적이거나 한 가지 깊이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거나 이런 거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단지 밑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100이라는 큰 세력이 있는데 재물은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물은 많이 극하겠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어도 티켓에 뭐요? 타켓이 되게 됩니다. 많아도 되고 제일 어중간한 게 정상적인 사람.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고적인 사람들이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기운은 강하고 돈은 없고 그 재물 관리에 계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운은 강하고 돈은 쓰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뭐요? 카드가 5가 돼도 신용불량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카드 메꾸고 못 메꾸는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패턴은 우리가 알고는 상담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60 이하 떨어지면 이것도 뭐요? 재물운이 뭐요? 허당이죠. 이런 거. 그 대신 뭐요? 단 주의할 거는 고가의
프로그램을 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좀 무난한 거, 이런 걸로 금액으로,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 해석법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남자운이라고 했죠. 14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남자가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예, 남자운이 없어요. 왜? 자기 고집이 강한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백이니까. 그죠? 쥐뿔도 없으면서 굉장히 많이 튕기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13밖에 안 되는데. 그죠? 또 이런 경우는 자기 중심이니까 남자운이 이렇게 없어도 자기가 남자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유형이죠. 자기 중심 생각이니까 뭐예요? 아직은 지 눈에 차는 놈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아직은 자기 눈에 차는 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자기 남자운이 뭐예요?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구상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병이 생기거나 어떤 얼굴이 크다든가 살이 쪘다든가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디를 가장 중심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가 나오죠. 그게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자동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어디에요? 화기운을 관리를 해야 이 사람은 자기 인생도 균형이 맞고 건강도 균형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화기운이 보면 여기 화기운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심장도 하나, 소장도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음장부가 무조건 우선합니다. 두 개까지는. 두 개가 정상이니까. 근데 심장 기운이 하나가 적죠? 그러니까 심장을 이 사람이 뭐예요? 가장 균형 있게 관리해야 될.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체질은 수기운이니까 몸이 너무 차고 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기운을 빨리 급히 보충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균형이 심하게 깨져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우선이다? 화기운을 보충해주는 게 급선무인데 화기운에서도 1차적으로는 음장부예요. 그럼 심장이 되겠죠? 그럼 심장을 누르면은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쭉 심장의 위치가 양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올렸다 내렸다 가면서 심장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손님 앞에서 이거 언제 읽고서 설명해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상담용으로 다 여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무조건 한 번씩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내가 이제 큰 참고라는 학습자료고 이쪽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참고할 내용이고 요건 전부 멘트용으로만 나갑니다. 심장이 약하잖아요. 심장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사물이 조금 어려웠다 본다든가 그 기분이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신명 나지 않고 기분이 업이 되지 않고 축 처져 있다든가 특히 비 오는 날 되면 뭐요 혼자가상하기 싫다든가 이런 걸 한 줄로만 딱딱 멘트용으로 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뭐요 한 번씩 이제 보고 가서 어떻게 꼭 강조해야 될 건 빨간 글씨로 나와요. 그 빨간 글씨 빼먹지 않고 상담 중에 한 번씩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상담용 멘트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죠. 그냥 손님한테나 원장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손님한테도 쉽게 건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고 여기는 다분히 뭐예요? 전문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병증은 그렇게 나타나는 병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런 병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증세가 나온다라는 것도 병증 증세도 나와 있고 여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허증, 실증 둘 다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체형이 지금 현재 체형과 본 체형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은 무조건 바뀌지 않는 건 여기가 수기운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수체형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얼굴도 지금 앉아있는 사람을 해서 삼각형이다. 그 다음 삼각 중에서 조금 더 좀 긴 형이다. 그러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고나기는 이 형을 갖고 타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오죠. 몸은 이 사람은 본 체질이 뭐예요? 수였으니까 수가 다 고정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체형이면 상관없는데 현재는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죠. 현재 체형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사람은 화에다가 화형이 앞에 있는 사람은 화형 체질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체형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살이 찐다. 그럼 비만형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형태로 살이 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본 체질이 만약에 수였는데 수형이 살이 찌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살이 찌게 돼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것도 나름대로는 좀 디테일하고 좀 표시한다고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3D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교체 작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체형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인데 화형 체형이었으니까 앞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살쪄서 왔다 하면은 분명히 뭐예요? 이렇게 상체 위주나 이런 쪽 뒷판 위주 쪽으로 팔뚝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살이 찔 확률이 커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질이 수기운은 강하고 화기운은 약한 체질이잖아요. 지금 현재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여기에 써 있어요. 식단 간식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체질이 반드시 체질상 뭐가 되는 음식과 허실에 따른 이건 다이어트용이에요. 화하고 수하고 화학을 보충해주는 식단이 일주일씩 식단이 칼로리 계산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거 다 프린트해서 손님한테 빼주면 돼요. 작게 나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뭐, 체질이 수였고, 화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수 체질에 좋고, 화를 기운을 보충하기 위한 운동이 이렇게 해서 앞뒤 하면 총 36개 동작이 이 사람한테만 맞는 운동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또 경락은 어디 경락을 해야 돼요? 화경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경락이 자동으로 누르면 경락을 누르면 화경락이 누르고 낙혈은 여기 통리라고 써있죠. 여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5개의 혈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오혈이고 어디를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이 혈자리를 어떻게 풀러서 행법은 목행법, 화행법에서 행법은 어떻게 하고 어느 혈자리를 이렇게 하고 크게 마우스가 올라커지죠. 그럼 그 위치를 이 4군데는 반드시 뭐예요? 집중적으로 이 사람한테 풀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수체질이면서 화가 약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뭐를 받으러 왔어요? 얼굴 축수로 받으러 왔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본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수체질이에요. 그럼 수는 어디에? 발목하고 어깨 하게 되겠죠. 주관하는 부위가. 그러면 여기가 수기운이 관리하는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수형 얼굴형이죠. 피부 유형이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피부 타입이 이런 타입이고. 그 다음 주관하는 부위가 얼굴은 이런 형태 얼굴과 몸은 어떻게 된다는 유형이 나와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구성되니까 한번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뭐를 투구나 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목이 아파서 왔다. 그죠? 그럼 목도 누르면은 좌우 비대칭, 앞뒤 비대칭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와 있고 만약에 오다리, 발목 부분이 오다리 때문에 왔다. 그럼 오다리, 흰다리, 복합, 그 다음에 X다리형으로 이렇게 여기 원리와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관리 방법과 어떤 계열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예요? 그 관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타입별로 얼굴도 뭐예요? 여러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걸 영상으로 좀 남아있고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얼굴 보게 되면은 얼굴도 뭐예요? 표준형 있고 꺼진 볼형 있고 광대형 있고 긴통형이 있고 주격통이 있고 사각통형으로 왜 사각통이 생기고 주걱턱이 생기는지의 원리를 쭉 설명을 했어요. 골반이 어떻게 후여지고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하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인 테크닉은 영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어가면서 계속 상담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온 육개선 상담의 선형을 알고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얼굴 축소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 골격기공 두고 가서 얼굴 놓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자료실에 가게 되면은 얼굴형이 전후 사진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업데이트 통해서. 그럼 그 화면은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런 얼굴이 이렇게 발신이 날 수 있고 이런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전후 사진들이 종류별로 쭉 해서 얼굴은 얼굴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성 한번 이어서 이제 요 구성 전체를 놓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요거 이제 두 번째 강의 이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본인의 본질을 나타내는 영향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요? 재능. 그죠? 그 다음에 유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유형을. 그러니까 이 유형은 뭐냐면 깊이냐, 폭이냐를 나누게 되고, 다분히 예령적인 끼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죠? 자, 그러면 얼굴 주수하고 멋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 기운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통 일반 사람들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내가 크게 뭐 문자, 내가 엄청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병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크게 병적으로 뭐 광대가 튀어나오거나 얼굴형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보통이면 예쁘든 안 예쁘든 일반적으로 그냥 살게 됩니다. 근데 크게 멋을 내려고 하는 성질은 어디에 작동되겠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시키면 미에, 아름다움에 집착을 하는 형은 어디냐면 이쪽 형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력을 한번 딱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재물운이니까 소비 뭐요? 유형이나 뭐요? 소비 규모를 본다라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 되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큰 거 쓸 것이냐, 횟수를 10회짜리 할 것이냐, 넉넉하게 끊어놓고 뭐요? 여유있게 쓸 것이냐, 아니면 계획들을 쓸 것이냐라는 규모를 여기서 측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은 뭐냐면 선호하는 남자 유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남자를 끌어가는 형이냐, 남자한테 의지하는 형이냐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또 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 유형은 전문적인 여성들이 많죠. 내가 직업이 당당하고 하니까 남자도 비입하고, 남자가 너무 오버해서 치는 것도 싫고, 내가 너무 끌려가는 것도 싫고, 그냥 서로 기운이 맞춰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기운이 작아지게 되면 뭐예요? 남자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남자 하나 눈빛, 남자 하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밥 먹으러 나왔는데 남자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예요? 자기도 뭐예요? 헤어지면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아야 됩니다. 지 혼자 뭐예요?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남자가 뭐예요? 명품 가방 하나 사주면 뭐예요? 무진장 행복해야 돼. 안 사주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유형과 속성에 따라서 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방사. 그죠? 근데 내가 굉장히 전문적인 여성이고 돈이 많고 그래. 그럼 남자가 뭐예요? 기분 좋게 멋있게 가방 하나 사주면 뭐예요? 고마운 거지만 안 사준다고 해서 내가 뭐 그 남자 앞에서 막 가방 하나 얻으려고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속성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속성을 갖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게 상급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이 사람 규모의 본질에 따라서 내 소비 형태가 뭐예요? 견제를 받는 그가 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패턴이 정해지는 거지. 자,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런 삼각 형태의 구도를 그리게 된다는 특징이죠.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껴있는 것이 뭐였어요? 요거와 요거죠. 여기는 얘기했듯이 이제 끼와 유형, 폭이냐, 깊이냐, 이런 거에 해당되고, 여기는 뭐냐면,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유형이 되겠죠. 쉽게 보면 여기 이제 인덕이나 학문이나 뭐요? 부모 운이 되게 종합된다고 했잖아요. 부모에 해당되는 운인데, 여기에 속성에서 한 번에 쉽게 애워야 될 것은 뭐요? 남의 도움을 받는 형이냐, 안 받는 형이냐가 나와지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자, 내가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형은 몇 가지가 있겠죠. 어떤 형이 있어요? 아, 이런 문제? 야, 내가 이렇게 고민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형이 있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형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 내 친구가 그거 잘하는데? 먼저 친구나 그거 다른 사람이 있다 하고 먼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걸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이거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럼, 나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선배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의 성향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것을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경우가 패턴이 나눠지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중 이상이 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요. 근데 이게 60도 안 되는 숫자로 떨어지게 되면 먼저 뭐예요? 내가 이걸 현재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게 되죠. 자, 특히 여기 남자 유형이 100이야. 여기 60밖에 안 돼. 그럼 치죠. 그러면 지저분한 남자 문제 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한테 다 상의를 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남자하고 조금만 압박거는 있으면 창피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하려고 하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는 내가 점집에 가서 점쟁이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친한 사람하고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요? 그냥 술 먹고 친구한테 온 얘기 다, 남자에 있었던 얘기 다 하는 유형인 같은 거는 요러한 패턴을 여기서 보게 돼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것이 90에서 100만 되면 퇴보한 것이니까 지가 난리를 쳐요. 근데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이 상황을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티켓은 자기가 여기서 끊어놓고, 자기가 상담 안 되니까 그 항의를 전하는 건 본인이 아니라 엄마나 친구나 시켜. 자기가 다 당하지 못하고. 이거는 뭐냐면 요거와 요거의 균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거 약한 사람은 이 사람들 상대를 하면 피곤하잖아. 당사자도 아닌데 왜 자꾸 전화하느냐. 본인 보고 오라고 하죠. 해서 끌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왜? 얘는 어차피 약한 애니까 오라고 해서 당신 뭐 부모가 관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사인 곳인데 상담하실 때 부모가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딸 얘기만 듣고 지금 클레임을 거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오라 해라. 와서 또 다 꼬시면은 뭐예요? 조금 통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 기운이 약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성향과 요 사냥의 분석도 관계를 알아야 되고, 얘와 얘의 균형과 세력의 균형도 알아야 되고, 패턴도 알아야 되고, 요 성향도 알아야 되는 것을 한눈에 보는 습관이 돼야 그 손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주로 남의 도움을 청하는 형태가 많으냐 아니냐, 남자한테 뭐요? 끄달려가는 속성이 크냐 적으냐, 여기는 소비의 규모와의 형태가 어떠냐, 이 사람이 뭔가를 물건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유형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했다가 저거 하려고 했다가 이 샵 갔다가 저 샵 갔다가 아니면 이 브랜드 갔다가 저 브랜드 갔다가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충분히 알아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딱 선택을 해서 소비하는 그의 형태냐, 요것이 이 형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구성에서. 그러니까 요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요거를 좀 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제 자료를 많이 안 넣었으니까 다 이게 넣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능과 끼라고 그랬죠. 유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품을 선택하는 유형이 됩니다. 그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다니느냐, 아니면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선택을 하느냐, 이 샵 저 샵을 다닐 것이냐, 한 군데 가서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충분한 상담하고 결정만 할 것이냐, 이런 유형이 여기 잡히는 것인데, 이게 왜 나와요? 숫자가 13,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대상이 되질 않죠.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48, 60 이하가 되죠. 60 이하가 되는데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60 이하가 되니까 여기 기세는 강하고 자기 재물은 떨어져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짠세 있는 경제 규모가 돼요? 아니면 뭐예요? 빚쟁이에 가까워요? 그래도 자기 기운이 강하니까 바란스가 심하게 있으니까 교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책 없이 쓸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60이 아니라
80, 90이거나 그 이상이 됐을 경우는 자기도 기세도 강하고 재물도 좀 있는 놈이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규모대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 중에서는 뭐예요? 단골이 자꾸 오래 가고 제대로 된 손님이겠죠. 여기가 8, 90대고 여기도 8, 90이나 그되면은 이 균형이 맞으니까 사람도 화끈하고 재물도 화끈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우리 샵에 많을수록 좋은 거가 되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한 번은 내 꼬심에 들어가지만은 이게 계속 재물이 약하니까 10회나 20회 단달성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딱 10회만이라도 뽑자라는 쪽에 상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이게 여잔데 요거다. 그럼 남자한테 운이 따라주고 치는데 남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잘 인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나놓고 거지 같은 놈만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뭐 내 잘난 맛으로 내가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눈에 차려면 최소한 이 사람하고 기세처럼 강한 여자니까 남자도 80 정도 되는 놈이나 돼야 이 사람이 조금 뭐예요?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도 균이 없고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멋내는 자기 멋에 사는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되니까 이쪽 사람을 뭐예요?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것보다도 뭐예요? 그래 잘났습니다라고 자꾸 부추겨주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근데 그렇게 잘난 척해도 기분이 수긍이잖아요. 겁이 많죠. 그런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강조해줄 필요성이 있죠. 수긍이니까. 그죠? 당당하고 멋있고 화려한 싱글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요? 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약간 뭐요? 조금 불안한 유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수경한테는 잘 맞는 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5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유형도 아니고 그냥 지 혼자 잘난 거예요, 지 스스로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 구성을 놓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인 경우가 있죠. 100이 아니고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럼 여기가 이제 많아지고, 어디 한 구석이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가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자기는 의지는 약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내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면 누구 말을 많이 들어요? 예, 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 말을 비중을 많이 두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담할 때 혼자 와요? 친구 데리고 와요? 예, 친구 데리고 오죠. 그러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겠어요? 친구를 설득해야 되겠어요? 예. 이 사람한테는 원칙적인, 이 사람이 구매자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친구, 옆에 있는 사람 친구의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걔가 동요하는지, 걔가 인상이 찌그러지는지, 이걸 살피지 않고 얘는 나 괜찮네 하는데 얘는 뭐예요? 옆구리에 자꾸 발 차고 있다고 아니라고. 그런데다 계속 내만 좀 있으면 되겠어요? 얘를 무너뜨려야 된다. 좋은 방법 뭐겠어요? 얘는 좋다고 했어. 근데 친구를 보니까 이 사람들 얘가 갖고 장난이 오는 것 같아. 친구가 보니까. 발을 자꾸 낑적낑적한데 얘는 풀수니까 뭐예요? 60이 하나도 풀수니까 눈치 못 채고 원래 이렇게 딸려온다고. 근데 친구는 옆에서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티켓 끊어놓고도 이 친구가 뭐예요? 뒤바꿀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싸잡아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친구를 갖다 밀다 올려놔야죠. 그죠? 같이 오셨으니까, 여기 집회 하시면은 친구들 뭐 서비스 한 2번 해줄게요 하고 욕을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따라오는 사람을. 그것이 친구가 아니고 부모일 수도 있죠. 그죠? 꼭 부모까지 잡아내야죠. 특히 어느 경우가 많아요. 수험생 이벤트 할 때 같은 경우. 그건 애들이잖아요. 방학 때고. 그럴 때는 뭐요? 애는 무조건 기다렸다는 듯이 작정을 하고 와요, 애들은. 근데 부모가 뭐요?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얼굴 퉁퉁해서 얼굴이 작아진다니,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 있어요, 부모는. 좀 연세도 있고, 부모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는 뭐야? 싸잡은 게 제일 편죠. 근데 얘가 뭐예요? 100이다. 그럼 얘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60 이하로 나온다. 근데 부모가 됐든 친구가 따라왔다. 그럼 뭐예요? 아예 그냥 폭탄을 해야 돼요. 요 학생 20회 53은 어머니 그냥 10번 그냥 피부 관리는 그냥 해드릴게요. 둘 다 고생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여기 옆에 사람을 뭐예요?
이게 강하고 얘가 약하고 얘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끄집어내질 않으면 뭐예요? 얘는 자기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겨서 끊어놨어. 그리고도 뭐예요? 친구한테 또 해. 맞더니 뭐 이렇게 한다고.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니? 어? 그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고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뭐예요? 그 불만을 계속 뭐예요? 찾아가서 크레임을 거는 거죠. 효과 안 봤어요. 뭐 얼굴에 뭐 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원초적으로 친구 말이 계속 거슬려 있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성과 여기 구성은 그런 때 나무 도움을 청할 유형이냐 하는 것은 실제로 구매 형태로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구성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얘 상담 잘 들었어요 하고 뭐요? 또 그거 모레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또 한번 물어보고 얘 상담 잘했어 하고 돌아다녀보고 하는 사람은 이쪽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다른 데 뺏기기 싫으면 뭐예요? 거기서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 특히 어디? 식신이 아니라 상관 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특성도 있지만 빨리 결정도 되지만은 한번 마음 먹으면 뭐예요? 입소문도 잘 내주고. 근데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뭐예요? 충동 입소문을 많이 나겠죠. 마케팅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바이럴 마케팅이죠. 그거 뭐예요? 입소문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 상관 많은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뭐예요? 잘한다는 소문도 빨리 내주지만 뭐예요? 흉도 빨리 퍼뜨리는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사후 관리, 상담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하는 데서도 참고를 해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사태. 그냥 상관 써놔 우리만. 그 손님은 모르죠 상관이 뭔지. 그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각 기문의 특성도 살려야 되는 부분. 여기는 소비의 상태를 분명히 규모와 유형을 설명한다고 했고요. 여기는 뭐예요? 자기 명예, 직자, 크게는 뭐예요? 남자원까지 여기에 세력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가 비슷하게 구성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좋게 작용하는데 이 기운과 이 기운이 밸런스가 안 맞았으면 밸런스가 큰 쪽으로 기울어 간다. 내 기운이 키우면 이렇게 따라가고 남자 기운이 크고 얘가 내가 작으면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형태가 돼요. 재물운도 마찬가지. 여기가 자식운도 뭐예요? 내 생각보다는 자식의 비중을 더 많이 내죠. 여기가 세게 있고 나는 적으면. 네, 그래서 내가 세력이 8, 90이면 여기는 뭐예요? 한 60, 70 정도 되는 것이 자식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가 자식한테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부모님으로 살 수 있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 세력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감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기는 숫자가 기운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상담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가 비어 있죠? 무슨 기운이 비어 있어요? 네, 토기운이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는 숫자는 13이라는 숫자가 있지만은 여기 보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100이죠. 그죠? 거진 독신으로 사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없으니까 아예 남자가 없다. 이런 감정은 안 돼요. 있어도 없는 거죠. 네,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남자가 없다. 이것도 만약에 식신 상관이면 식신을 아들고 상관은 딸이잖아. 그럼 내 자리에 상관이 있어. 그러면 식신은 아들 자리는 없잖아. 그럼 나한테 아들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자식은 나오는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난 그런 거 갖고 태어나니까. 그런데 역시 뭐요? 아들은 효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딸만 효도하는 거고 아들은 있긴 있어도 뭐요?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똑같은 해석이죠. 여기가 제로니까 남자는 없다,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남자 보고를 갖고 남자가 벌다 주는 것 같고 남자의 사랑을 흠뻑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는 있고 있으니까 다른 부부 전차는 하지만은 그렇게 의지하거나 있으나 마나하다 하는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에 따라서. 이해가 되죠? 네. 자, 이렇게 전체 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용어에 따라서, 곡에 따라서 설명을
운율 프로그램이라고 그 사람의 소비 패턴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